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7급 서울시 문제는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대개 한 85점 내외 정도면 합격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책형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려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1번 제초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되었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이 무신 정권 시기에도 유력한 무신들이 제시나 추신이 되어 추밀이 되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것은 맞습니다. 자, 2번 최충원은 상장군, 대장군의 합의기구인 중방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2번이 틀렸죠. 이 최충원 시기에는 과거 사병 집단이었던 도방을 다시 부활을 하고 특히 최고 권력기구로서 무엇을 만들었었죠? 교정도감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중방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최충원과 최후는 부를 설치해서 왕자 등과 대등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우리 흥령부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인 상정고급예문이 인쇄되었다. 이 상정고급예문은 1234년 그러니까 강화 천도 시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최후가 권력자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지 않는 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삼국시기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고구려의 보덕은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탄압을 하자 백제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백제에서 가장 유행했던 종파가 계율종이고 그 다음에 계율종의 가장 대표적인 승려가 겸익이죠.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신라에서는 호국불교가 크게 성행한 것은 맞습니다. 또한 삼국 말기쯤 되면 밀교 또한 성행한다. 그래서 밀교는 성행하지 못했다.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신라의 화랑은 미륵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는 미륵 하생신앙과 관련이 있다. 우리 관련된 사료 보셨었잖아요. 화랑, 그 다음에 미륵신앙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1501년 출생을 해서 1572년 타계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거기에 경상우도를 대표한다. 체크. 그의 학문사상의 지표는 경과 의다. 결정적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경과 의를 강조하였다. 마음이 밝은 것을 경이라고 하고 밖으로 과단성 있는 것을 의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서 마음을 곧게 하여 소양하는 기본으로 삼고 의로서 외부 생활을 처리해 나간다는 생활 철학을 표방한 것이다. 여러분들 경과 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면 조식. 보기 중에서 조식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의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 되었다. 1번 정답이죠. 이 조식의 문인들은 처음에 동인, 이후에 북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다.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인물은 기대승이죠. 다음 동호문답 많은 봉사 등을 저술하였다. 이건 이의 저술을 드립니다. 다음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성리학자들로부터 동방의 주자라고 불렸던 인물 누구예요? 이황.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삼국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10월 백제왕이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 고국원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억 관련된 것은 백제로 보면 근초광 시기 371년도의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왕 10년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건 광기토대왕 때에 해당되고 AD 400년. 다음 9월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대요. 그러면 장수왕 때 475년 한성이 함락당했다. 다음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함해 신라 왕은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제 동성왕, 그 다음 신라 소지마력간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되었다. 493년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을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은 분위기가 유행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혈색 좋은 흰 피부가 드러날 만큼 반짝이는 엷은 양발에 금방 발목이나 삐지 않을까 보기에도 조그마한 구두 뒤로 몸을 고이고 스커트 자락이 비칠 듯 말 듯한 정강이를 지나가는 외투에 단발 혹은 미미카쿠시에다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양. 분길 같은 손에 경복궁 기둥 같은 단장을 휘두르면서 두툼한 각태 안경, 펑퍼짐한 모자, 코 높은 구두를. 자,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여성들의 어떤 그 옷 모양이라든지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이 그 이전 시기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일제강점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인데요. 그 사료 출전이 별, 건, 권이라고 돼 있죠. 이건 1926년도에 발행되었던 잡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제강점기 이후에 어떤 여성들, 신여성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전통적인 복장과는 다른, 전통적인 머리 모양과는 다른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사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는 새로운 패션이나 화장법을 소개해서
유행을 이끌었답니다. 그러면 당시의 시대 모습과 일본은 겹치는 내용이 되겠죠?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는요. 1923년도에 발행이 되었고 그 뒤에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이 삼천리는 1929년도에 발행되었던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조선은행 등이 설립이 되어서 경성상인에게 자본을 빌려주어 유행을 뒷받침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대한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천일은행 몇 년입니까? 1899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강점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관련 없는 정답이 되겠죠. 조선 총독부가 나왔으니까 일제강점 이후일 테고요. 기존의 우측 통행 방침을 바꾸어서 좌측 통행을 일반화시켰답니다. 다음,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프로문학이 등장하였다. 이것도 1920년대 중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대한천일은행 정도만 확실히 기억하셨어도 이 시기하고는 맞지 않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여말 선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첫 번째, 이성계 위화도 해군이 있네요. 위화도 해군은 1388년도에 있었죠. 다음,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암살이 됐답니다. 그러면 암살이 됐다는 것은, 정몽주가 암살이 됐다는 것은 조선이 건국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다음, 공양왕이 폐위가 됐답니다. 그러면 공양왕이 폐위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선 왕조가 이제 건국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몽주가 암살당한 것, 그 다음 공양왕이 폐위된 것, 이게 전부 다 1392년에 해당되긴 하지만 먼저 정몽주가 죽고 공양왕이 폐위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 이성계, 정도전 등의 주도로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과전법은 1391년에 해당되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기억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리을, 그리고 정몽주가 암살당하고 공양왕이 폐위되었다. 그래서 기억, 리을, 그 다음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기억. 과거와는 달리 목포, 군산, 원산을 스스로 개항하였다. 자, 그런데 거기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산이 개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확실히 틀렸죠. 근데 문제 지문에서 기억이 들어가는 게 1번, 2번, 4번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답을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한민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 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두 차례 걸쳐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 시기에 실시되었던 토지조사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양전 사업이 결국은 토지조사 사업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는
두 차례 걸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디귿도 맞습니다.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만국 박람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7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1960년) 4.19 혁명 전후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4.19 혁명 이후에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혁신정당 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혁신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약진하였다. 이 표현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허정의 과도 정부가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고 총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 다음 3번.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청년 학생들이었고 이후에 전 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지금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4월 25일 대학 시국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허정의 과도 정부가 출연하였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양원제를 골자로 해서 개헌을 한 다음에 총선거를 7월 달에 실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수당에 해당되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을 하죠. 이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에는 4번. 민중운동은 생존권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민족 통일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8번에 가장 옳지 않은 정답은 4.19 혁명 이후에 바로 혁신 세력들이 총선거에 참여하여 다수가 진출하였다. 그게 크게 약진하였다. 이 표현과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을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밑줄 친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이 승려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자, 귀법사라고 하는 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기출문제에서 남학, 그 다음에 북학, 파 이런 단어들도 확인하셨을 거고요. 통합을 위해서 인유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해서 화엄종파의 분쟁을 종식시켰대요. 그러면 귀법사의 주지였고 그 다음에 화엄종과 관련된 승려이지요. 이 사람은 958년도에는 시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승과를 통해 선발을 했겠죠. 바로 광종 때 활동했던 균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편찬하였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의천이죠. 다음, 천태사 교의를 저술하였다. 이건 재관. 그 다음, 성상융회를 주장했다든지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락사성 큰 업적을 남겼다. 이건 전부 균여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건데요. 그 리을에 우리 균여, 그 다음
향과 관련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보현, 시본과가 있었죠. 어려운 불경을 향가로 풀이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9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베베르 고무라각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들 베베르 고무라각서는 언제 체결된 거예요? 바로 아관파천이 있고 난 직후죠. 그렇죠? 그러면 1896년 1번 조선이 청해 중재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직접 조로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1884년도입니다. 다음 조선이 러시아와 조로 비밀 협약을 추진하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건 거문도 사건이잖아요. 1885년. 다음 일본이 아관파천 이후에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와 세력 균형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 그게 바로 베베르 고무라각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미국,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1905년. 자,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미략,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4번에 대한 설명은 1905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세요. 기억. 청해 요청으로 조선은 나선정벌의 조총병을 파병하였다. 변급, 신유 두 차례에 걸쳐서 효종 때 파병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청해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디귿. 조선과 청해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획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숙종 때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1712년이라고 연도수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 다음 안용복은 을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을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자, 이것도 역시 숙종 때인데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간 것은 1693년, 그 다음 1696년 두 차례를 거쳐서 일본에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윤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숙종 즉위 초기에 북벌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 숙종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숙종 즉위 초기에 이 윤휴가 북벌론을 주장하는데요. 이 윤휴는 경신왕국 당시에 그 무렵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경신왕국이 1680년 아닙니까? 사문난적. 그렇죠? 그래서 자, 효종 때가 가장 먼저인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1680년에 윤휴가 죽고, 그 다음 숙종, 안용복, 백두산, 정계비
이렇게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들이 일어난 왕대의 사실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시기의 국왕은 육조를 직접 장악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그러면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종 아니면 세조가 되겠죠. 친이병을 강화하고 군권 장악에 유념하였다. 또한 공신을 발탁하고, 여러분들 태종하고 세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이 태종은 자기가 두 차례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즉위할 때까지 도움을 줬던 공신, 그 다음에 외척 세력을 완전 제거를 해버리죠. 근데 세조는 개유정난 이후에 이 공신들을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게 바로 두 사람의 차이점이었죠. 근데 여기에 공신을 발탁했다고 돼 있으니까 아, 그러면 세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세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첫 번째, 길주지방의 토 세력이었던 이시의 난, 이건 세조 때 일어난 난 맞죠? 사병의 혁파와 함께 도평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졌고 중추원은 3군부가 되면서 3군부의 관우는 3군부에만 근무하고 의정부에는 합자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건 태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과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종 둔전이 증설 또는 신설되었으며 특히 역둔전이 평안도에 설치되었고 전국 관둔전의 면적이 종전의 2배로 늘어났답니다. 그 다음, 이 시기의 국왕은 국조보감, 그 다음에 동국통감, 이 국조보감은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 완성이 된 것은 성종 때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세조 때가 맞습니다. 지시하였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2번 고르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즉위년 교서를 발표한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공이 있는 자를 상 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정이고 죄 있는 자를 벌 주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적의 괴수인 흠돌 이렇게 나왔네요. 흠돌. 그러면 김흠돌의 모반 사건 관련된 왕이 신문왕이잖아요. 그러면 보기에서 신문왕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진흥시켰다. 2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3번, 구주 오소경을 설치해서 지방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전부 다 신문왕식의 업적 맞죠? 그런데 4번을 보시면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신라하대 원성왕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쉽게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은 선후관계를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5.16 군사정변. 1961년 5.16 군사정변. 다음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 다음
5.18 죄송합니다. 디귿 3.1 민주구국선언. 이건 1976년 3월 1일 유신반대 운동과 관련된 거죠. 다음 10월 유신. 72년 10월 유신. 미음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 6.29 민주화선언. 87년 6.29 민주화선언. 자,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죠? 4.19 혁명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그 다음 유신, 3.1 민주구국선언, 5.18 광주민주화운동, 6.29 선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기억, 리을,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빕.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발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15번. 다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국호는 처음에 진이라고 불리다가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후 고왕 때 발해 군 왕에 봉해지면서 발해라고 했고, 고구려 개승국을 표방하면서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해, 문왕, 고려, 국왕, 대, 흠, 무. 1번은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계획도시인 상경의 유적과 유물은 발해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도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디귿이 문제죠. 타구, 그 다음에 격구, 이런 놀이들은 당나라의 귀족들이 즐기던 놀이였다고 해요. 이걸 문왕 이후에 당과 교류하면서 받아들여 널리 유행했다고 합니다. 디귿은 굉장히 생소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귀하게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모, 책성부의 된장, 그 다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나왔네요. 솔빈부의 말, 위성의 철, 미타오의 붕어 등이었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이 15번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까다롭게 낸, 그러니까 알고 푸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가 공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근초광 시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375년이니까 4세기 중후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가. 그 다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건 6세기 중엽 진흥왕 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나. 그 다음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이 되었대요. 이건 중대 마지막 왕에 해당하는 해공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 말 정도에 해당되겠죠. 그럼 봅시다. 1번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졌다. 이거는 5세기 장수왕 때잖아요. 그러니까 4세기하고 6세기 사이에 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황룡사 9층탑이 건축되었다. 황룡사 9층탑은 선덕여왕 때잖아요. 자장의 건의로 선덕여왕 때, 그죠? 그러면 진왕, 진지왕,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평왕 다음이 바로 선덕여왕, 진덕여왕으로
이어지니까 나식에 해당돼야 될 텐데 지문에서는 가라고 돼 있으니까 2번이 틀렸죠. 다음,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AD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넘어가는 시기죠. 해당상 있겠고 영야왕 때니까. 다음, 김대승이 석굴암을 지었다. 바로 경도광 때부터 석굴암이나 불국사가 축조가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도 궁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각 궁궐이 처음 지어진 순서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법궁, 바로 경복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창덕궁, 이건 태조 시기까지, 그 다음에 경희궁은 광해군 때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 그 다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왜? 왕만, 그 다음에 왕실 가족만 거기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정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궁궐의 외전 앞에 품계석이 놓인 마당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넓은 뜰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 궁궐 건물 앞에 관리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뜰은 품석이 놓여져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근정전 앞에 품석이 놓여져 있죠. 그 다음 4번에 양골체제란 국왕의 중심 공간인 법궁. 그런데 이궁은 맞아요. 양골하면 법궁하고 이궁은 맞는데 이궁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자가 무슨 이자죠? 옮기다 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을 당했다든지 뭐 불이 났다든지 그 다음에 외침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왕이 옮겨가 생활할 수 있는 궁이 바로 이궁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전이나 세자 등의 왕실 가족의 공간이 아닌 거죠, 이궁은.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7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5월달에 결렬이 되죠. 46년 5월달에. 그 다음에 이승만 중심의 단독정부 수립론이 제기됨에 따라 정발은 46년 6월달에, 이에 대응하여 46년 7월달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번 맞죠? 그 다음 2번,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것도 맞죠? 자, 그런데 3번이 틀렸습니다.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처음에는 지지를 하죠. 그러다가 47년 이 트루만 독트린 발표 이후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좌우합작 7원 측은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좌익들, 그 다음에 우익 중에서도 한민당의
적극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었죠. 그래서 18번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책에 대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19번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칠정산 4편은 이슬람 달력인 회해력을 개정 정보하여 번역해내온 촉이다. 이건 외편이 되겠죠.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생활을 그려서 은연중에 세조를 비판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16세기에 그러니까 주류에서 벗어난 문학 관련된 인물들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임제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임제가 거기에 원생, 몽유록 그러니까 원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서 본 거 이거를 일종의 이제 소설로 작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원생이 누구냐면 바로 원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꿈에서 본 거를 소설로 썼다. 임제 작품입니다. 니은은 맞는 문제예요. 맞는 지문입니다. 이종희는 동사를 통해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통사 언해는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던 강우성이 만든 일본어 학습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박통사 언해라고 하는 책은 고려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중국어 학습서입니다. 박통사 언해. 그런데 지금 리을 지문에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던 강우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본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일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학습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첩해신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부터 다에 각각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세요. 1920년대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만주 독립군의 활동은 3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3부 중에 대체로 북만주 지역의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한 곳은 북만주면 두만강 위쪽이잖아요. 신민부. 다음 1920년대 말 3부는 통합운동을 벌인 결과 남북 만주에서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었는데 남만주 지방에서는 바로 국민부가 그리고 정당의 성격을 띤 조선혁명당과 군사 성격을 띤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대요.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는 통합운동이 제기되어 중일전쟁 이후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신민부, 국민부,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래서 정답을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 7급 문제에서는요. 문제 11번, 그 다음에 15번, 17번, 그리고 19번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85점 정도 맞으셨으면 굉장히 잘한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 강의는 끝났는데요. 사실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직 7급도 물론 다른 시험보다는 굉장히 어렵지만 서울시처럼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보는 것은 그 대학 교양 수준의 교재들이 있어요. 뭐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건 이제 한영우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명예교수죠. 개설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한국사 특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발간한 책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변태섭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한국사 통론이라는 책을 개설서식으로 발간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에서 한국사 이제 교양 책으로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이제 자기 전공 분야들을 다 담당해가지고 대학 교양 수준의 책을 발간한 게 있어요. 뭐 이런 책들 중에서 뭐 한 개 정도 고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뭐 한 며칠은 좀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고 좀 여유를 가졌다가 다시 국가직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